그래서 전광훈 무대 위로 올라가려면 급이 돼야 되는데, 저건 저절로 올라갈 수가 없는데, 뒤에 누가 밀어줬는데, 그 유튜버를 관리하던 강기훈이 아니겠는가. 대선 때 배인규가 댓글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대선 끝나고 나서 고발까지 합니다. 근데 아직까지 경찰 조사도 안 받고 있다. 그러니까 걔는 기고만장한 거예요. 구구 유튜버 A씨라는 양반이 자기는 이제 그 과정을 겪었던 사람이라 그 밀어올린 사람은 대통령실에서는 강기훈이다. 본인이 뭐 극우 유튜버 비슷한 출신이고요.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들하고 한때 관계가 좋았어요. 본인도 캠프에, 윤석열 캠프에 어느 정도 관여가 돼서 모두가 방심하는 이명수. 자, 모두 다 통역하는 장인수. 이명수 기자가 물어보면 장인수 기자가 정리하는 이런 커플은 없었다. 법원 폭동이 있었잖아요. 우리 헌정사 초유의 일인데 박정희 전두환 때도 법원을 건들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 법원 폭동 뒤에 누가 있냐를 밝히는 게 매우 중요한데 그 한 갈래는 종교하고 정치하고 돈이 믹싱이 된 정광훈으로 상징되는, 요즘 정광훈은 광원파고 여의도파가 따로 있다고 하던데 그거는 다음 기회에 다루기로 하고, 정광훈파 소위 광화문파 특임 전도사 2명이 이미 구속됐죠. 그리고 투블럭 충격적이게도 10대야. 이 친구가 다니던 교회 역시 그 지역이 유명한 극우 개신교라고 하고, 신천지도 연루되지 않았을까. 또 다른 갈래가 이날 20, 30대 남성들이 대거 참석을 했단 말이죠. 그들을 불러 모은 유튜버, 생중계한 유튜버, 이 유튜버들의 생태계가 있는데 이들이 그날 우연히 모인 게 아니다. 이게 이제 이명수, 장인수 두 양반의 취재인데, 그 20, 30대 남성들을 불러 모은 한 축이 남성연대라고 하는 채널 유튜버 운영하는 자가 있는데, 이 자가 그 급이 안 되는 자인데 맞습니다. 갑자기 급부상했다. 별로 안 쳐주다가 이번에 이제 확 떴지. 그 과정이 이제 내가 보기에는 강기훈이가 이제 서포팅을 한 거구만. 아, 진짜. 야. 이게 빼기를 꽂아야 저렇게 이렇게 메이저 애들이 껴주질 않거든. 메이저 애들이라면 언론사 말하는 거예요? 아니지. 그 집회에서 이제 그 메이저랑 지금 정광훈 목사님 부대나 이런 쪽에서는 안 껴주지. 근데 이번에 저기에서 아예 그냥 확 껴줬잖아요. 그렇죠. 누가 이제 뭐 로비가 있었겠죠. 자, 역시 이명수 기자는 별 말을 안 해요. 한마디 하는 게 메이저를 못 알아들어갖고 메이저 언론사요? 자, 세계 유일의 취재 방식인데, 그럼 상대방이 막 애가 타가지고 막 자세히 알려주잖아요. 예. 배인규 신남성연대 대표가 그날 현장에서 굉장히 많이 유도를 했었고, 그리고 폭동 사태가 일어나자 영상을 지우라고 막 나름 발빠르게 그렇게 생방을 했었죠. 이 사람이 원래 급이 안 되는 사람인데 갑자기 떴다. 그게 이제 뜨려고 하면은 누군가가 뒤에서 밀어줘야 되는데, 그게 강기훈 전 대통령실 선임행정관, 권성동이랑 윤석열이랑 문자할 때 체리 따봉 나올 때 그 밑에 강기훈 행정관 나오거든요. 이 강기훈이 배인규를 밀어줬고, 이 둘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지난 대선 기간 때 젊은 층이 약하지 않습니까? 보수정당 윤석열 캠프가. 그러니까 강기훈, 배인규가 팀을 짜서 기획을 한 거죠. 우리가 신남성연대를 통해서 20, 30대 남성들을 끌어들여서, 그거를 이제 강기훈 기획이었고, 강기훈만 해도 그때까지는 그 정도 급이 안 됐고, 그거를 전폭적으로 지지해줬다는 게 이제 권성동입니다. 배인규, 강기훈이 어느 정도 좀 떴고, 이번에 또 탄핵 관련해서는 강기훈, 권성동 그 라인에서 밀어줬기 때문에 배인규가 극우 유튜버 사이에서도 듣보잡, 서울의 소리 앞에 막 김정은 사진 붙여놓고 가고, 그냥 그런 어그로 끄는, 워낙 구독자나 이런 게 안 되니까 그러던 사람이 어느 순간 이렇게 확 끈 거죠. 지금 그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광훈 무대 위로 올라가려면 급이 돼야 되는데, 어느 날 그 배인규라는 사람이 올라간 걸 보고 이 극우 유튜버가 저건 저절로 올라갈 수가 없는데, 뒤에 누가 밀어줬는데, 밀어줬다면 대통령실에서 극우 유튜버를 관리하던 강기훈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또 얘기하면 대선 때 배인규가 댓글 작업을 합니다.
댓글 작업 의혹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선 끝나고 나서 민주당에서 이제 그 댓글 작업 관련해서 고발까지 합니다. 근데 아직까지 경찰 조사도 안 받고 있다. 그러니까 걔는 기고만장한 거예요. 의기양양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구구 유튜버 A씨라는 양반이 자기는 이제 그 과정을 겪었던 사람이라 누군가 밀어 올려서 그 밀어 올린 사람은 대통령실에서는 강기훈이다. 강기훈은 음주운전 2번 걸렸는데도 버티다가 최근에 관뒀는데 대통령실에 있을 때 이런 극우 유튜버를 관리하던 사람이었다. 본인이 뭐 극우 유튜버 비슷한 출신이고요. 그리고 하죠. 이 극우 유튜버 A씨가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들하고 한때 관계가 좋았어요. 나름 그쪽 세계에서는 한가닥, 아이고 이름을 얘기해버렸네. 한가닥 하던 사람이고 본인도 캠프에, 윤석열 캠프에 어느 정도 관여가 돼서 같이 활동을 했어요. 그래서 이걸 모를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취임식에 초청받았고, 그리고 그 누나가 대통령실 일해서 큰 논란이 됐었고, 그리고 이 양반이 평산에 가가지고 가장 극성으로 문재인 대통령을 공격하던 그런 유튜버였는데 어느 순간 사라졌거든요. 그러면서 자기 경험을 베이스로 해서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그 누나가 대통령실 들어간 것도 제가 또 단독 이름을 특종 말하네. 삐. 그 저기 제보자 A 씨 예. 누나 대통령실 들어간 거. A씨라고 써놓고 자기가 이름을 자꾸 말해. 예. 그거 제가 또 특종해가지고 그때 또 난리 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후에도 그 누나가 바로 또 잘려요 대통령실에서. 그렇죠. 그때. 네, 이제 그 후로 얘기하시죠. 이게 이제 누나가 대통령실에 있다는 거를 이명수 기자가 제보를 받아서 그거를 당시에 KBS에 제보를 했는데 지상파 기자들 문제 있습니다. KBS가 얘기가 안 된다고 기사를 안 씁니다. 그래서 이제 이명수 기자가 단독으로 기사를 쓰는데 그 제보자가 누구냐면 또 다른 극우 유튜버입니다. 싫어하는. 그거죠. 대선 때 경선 때부터 저한테 또 제보 준 사람 누나 다 이제 그 경선 때부터 같이 윤석열 막 같이 따라다녔는데 아니 나도 고생 엄청 했는데 나는 한 자리 안 주고 왜 쟤만 줘? 쟤만 줘. A씨만. 예, 열받잖아요. 그러니까 이명세도 고발한 거죠. 근데 왜 이명수를 찾아가냐고. 그 사람들이 다. 여러분들 궁금하실 텐데 이명수 기자가 평소에 극우 유튜버들하고 현장에서 싸우기도 하는데 이명수 기자는 또 싸울 일이 없으면 같이 밥도 먹고 너는 왜 그러니? 이런 것도 물어보고 어떤 극우 유튜버들은 인생 상담도 해요. 전화해서. 나 이런 어려움이 있다고. 네. 그리고 진짜 많이 어려운 유튜버들이 다 돈벌이가 잘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려운 유튜버들은 이 기자 나 30만 원만 꺼줄 수 있어? 이러면 이 기자가 꺼주고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제보 전화가 오는 거죠. 그럼 이명수 기자는 이러면 취재가 되는 거예요. 돈 빌려주고 이러고 그냥 기다리는 겁니다. 한 거를 장인수 씨한테 던지는 거예요.